30년 동안 간직했던 첫사랑. 중년 남성 태우는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첫사랑 지혜가 참가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태우는 여전히 그 시절 지혜에게 느꼈던 설렘과 서름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동창회 날 낯익은 얼굴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순간 긴장이 몰려왔다. 태훈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지혜 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곧 10대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교실에서 몰래 나눴던 쪽지, 운동장에서 함께 뛰던 시간, 서로 마음을 몰래 확인하던 순간들. 그때 사실 내가 좋아서 항상 쳐다봤었어. 지혜가 조용히 고백하자 태훈의 심장이 벅차올랐다. 태훈도 30년 동안 품었던 마음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나도 너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어.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니 모든 시간이 한순간으로 느껴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30년 동안 쌓인 시간과 거리 속에서도 진심은 변치 않았음을 느꼈다. 동창회가 끝나고 태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벅찼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첫사랑의 마음이 드디어 서로에게 닿았다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슴이 차올랐다. 그날 이후 태훈과 지혜는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진심 어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가을 여행길, 엄마와 아들. 서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 아침, 아들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여행에 데려가기로 했다. 늘 바쁘다는 말로 미뤄왔던 약속이었다. 차 안에서 엄마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단풍이 곱다는 말을 반복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얼굴을 슬쩍 보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새삼 느꼈다. 예전엔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가, 조수석에는 웃는 엄마가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산 중턱의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 엄마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데려다 주니 아빠가 참 좋아했을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순간 울컥했다. 말없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는 낙엽이 햇살에 반짝였다.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 맛이 너무 좋아서 아들은 엄마가 해준 맛이네 하고 웃었다. 엄마는 그땐 너 잘 먹으라고 된장에 참기름 듬뿍 넣었지라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그 대화 속에는 수많은 추억이 묻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를 따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요즘 힘들었지? 아들의 물음에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내가 곁에 있으니 괜찮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도착하자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아들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언젠가 이 순간이 사진처럼 바래질지라도 그날의 바람과 엄마의 미소는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았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드라이브. 늦가을 저녁 50대의 아버지 김성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섰다. 퇴근 후 집안일과 사무적 일상에 묻혀있던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깊게 숨을 내쉬었다. 조수석에는 아내 정희가 앉아 미소 지었고 뒷좌석에는 딸 하은과 아들 도윤이 앉아 음악을 들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바람 시원하네요.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가리켰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 가끔 이렇게 우리끼리 나와야지.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강변 도로를 따라 달렸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강물이 반짝였다. 가족은 한동안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다가 도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자 웃음이 터졌다. 역시 가족이 있어야 드라이브도 즐거운 거구나. 성호는 조수석의 아내를 힐끔 바라보고 그녀도 살짝 미소 지었다. 한참을 달린 후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가족은 차에서 내려 공기를 마셨다. 하은과 도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장난을 치고 정희는 커피를 꺼내 가족에게 건넸다. 성호는 잠시 혼자 차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했다. 가족 사진을 찍으며 다시 웃게 된 아버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58세의 아버지 김성호 씨는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바쁘게 살아가며 식탁에 모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집은 조용했고 웃음소리도 어느새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이정혜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우리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을까? 하은이랑 도윤이도 주말에 다 온대.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사진? 글쎄 나이도 먹었는데 뭐하러.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딸 김하은은 예쁘게 꾸민 모습으로 웃으며 들어왔고 아들 김도윤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빠, 오늘은 멋지게 나와야 해요. 라며 장난을 걸었다. 사진관에 들어선 네 사람은 처음엔 다소 어색했다. 셔터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딸이 손을 잡고 웃자 금세 표정이 풀렸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순간 셔터 소리와 함께 가족 모두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진관을 나서는 길, 아버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스며 있었다. 그날 밤 현상된 가족 사진을 거실벽에 걸며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우리 집이 다시 웃는 것 같구나. 아내는 그의 곁에 다가와 미소 지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벽 위에 가족 사진 속 네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 전날, 아버지의 마지막 조언.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집안은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 나는 방문을 열자마자 웬일인지 불이 켜져 있는 거실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작은 상 위에 두 잔의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은 잘 올 것 같냐?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다. 늘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네는 건 드문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결혼하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이해가 안 될 일도 많을 거야. 그럴 땐 꼭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늘 강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오늘은 왠지 조금 작아 보였다. 남편이든 내 자신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 조금은 다치면서 배우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오래된 시계였다. 시침이 조금 느리게 돌아가는 낡은 손목 시계. 이 시계는 내가 결혼할 때 너희 엄마가 선물해 준 거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함께라면 된다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넌 이제 내 딸이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그게 집이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결혼식 당일 버질로드를 함께 걷던 순간 아버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시간은 천천히 가게 할게요. 고마워요. 그날의 아버지의 눈빛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조언이었다. 고향의 가족 이웃 친구. 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년 남성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어릴 적 살던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오랜 세월 변한 모습에 마음 한켠이 쓸쓸했다. 민수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부모님은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반겨주며 오랜만에 만남에 눈시울을 붉혔다. 멀리서도 잘 지냈지? 민수는 잠시 말없이 부모님을 바라보다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덕분에 힘내며 살았어요. 그리움이 컸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동네 이웃들과 마주쳤다. 오랜만에 인사하는 민수에게 이웃들은 반갑게 웃으며 작은 선물과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에서 바쁘지? 그래도 얼굴 보니 참 좋구나. 작은 정과 관심이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다음 날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다.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서로를 위로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다행이다. 민수는 친구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짧은 시간 동안 민수는 깨달았다.
바쁘고 힘든 도시 생활 속에서도 고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의 따뜻한 마음은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부모님과 이웃, 친구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대화와 웃음은 민수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고향의 작은 정과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리 위에서 풀린 마음. 김미연은 최근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할머니 김정자는 집안일을 강하게 주장했고 엄마 박선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챙기다 보니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지며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다. 미연은 그간 두 사람의 오해를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두 사람을 집 근처 공원으로 불렀다. 잔잔한 강가를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먼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늘 노력하는 거 아세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미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어 미연은 엄마에게도 말했다. 엄마, 할머니도 우리 가족 위해 애쓰시는 거 알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과거의 사소한 오해가 서서히 풀리며 할머니와 엄마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족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사소한 갈등도 사랑과 이해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작은 다툼 뒤에 찾아온 큰 감동, 가족의 마음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도서관 책 속 발견. 중년 여성 지연은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는 것을 좋아했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책을 고르던 중 한 권의 소설 속 페이지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쪽지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조용한 도서관 안에서 책과 쪽지를 통해 전해진 작은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뜻밖의 감동을 느낀 지연은 책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도서관을 나섰다. 작은 발견이지만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는 순간이었다. 딸의 결혼식 준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밝히는 날, 엄마는 바쁘게 움직였다. 딸의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묵직하게 했다. 결혼식 준비는 화려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엄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신부 드레스, 부케, 음식, 손님 명단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며 손때 묻은 결혼 준비 노트를 펼쳤다. 딸이 어릴 적부터 꿈꿔온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딸이 이제는 다른 가정을 꾸리겠구나 하는 쓸쓸함도 스며 있었다. 딸이 주방으로 들어와 커피를 건넸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엄마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응, 내가 행복해야 하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손주처럼 키웠던 딸이 어느새 성숙하게 세상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그날 밤, 엄마는 딸의 결혼식 노트를 다시 펼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엄마의 마음에는 딸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눈부신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결혼식 당일 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을 때 엄마는 웃음을 참으면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도 아쉬움도 아닌 오랜 시간 키워온 딸을 세상에 내보내는 엄마의 깊은 사랑과 감동의 표시였다. 부모님의 사소한 다툼. 저녁 식탁. 부모님은 작은 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신문에 실린 경제기사에 대한 의견을 말했고 어머니는 식탁 위 음식의 배치를 지적했다. 사소한 오해가 서로의 표정과 말투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딸인 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부모님의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며 어머니의 눈빛과 아버지의 한숨을 차분히 관찰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무심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잠시 긴장을 풀고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를 향한 작은 사랑과 배려가 사소한 갈등을 자연스럽게 녹였다. 저녁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툼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작은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사소한 다툼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식탁에서 배웠다. 불 꺼진 부엌의 냄비. 늦은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들어온 준호는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식탁 위에는 따뜻함이 사라진 된장찌개 한 냄비와 가지런히 놓인 밥 한 공기가 있었다. 그 옆엔 늦게라도 꼭 먹으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다.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대신 밥상을 차려두었다. 하지만 준호는 늘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요. 귀찮게 왜 그래요? 라고 말하곤 했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려다 문득 부엌 의자에 살짝 기대 잠든 엄마를 보았다. 손에는 국자를 쥔 채 고단한 하루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왈칵 눈물이 났다. 냄비 속 찌개는 이미 식었지만 그 안엔 엄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냄비를 데워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은 밥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죄송함과 그리움이 밀려왔다. 엄마, 나 잘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불을 끄려던 준호는 다시 부엌 불을 켰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그만 쪽지를 남겼다. 엄마,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그 쪽지를 읽으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또 다른 냄비를 올려두었다. 오늘도 그 냄비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중년 부부와 두 자녀, 20대 아들과 딸은 최근 들어 자주 다투고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족 간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느꼈고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탁에서조차 대화는 딱딱하고 어색하게 흘러가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밥만 먹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아이들이 최근 집안일과 학교, 아르바이트로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들이 혼자 늦게까지 공부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남편 또한 딸이 밤늦게까지 과제와 알바로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닌지 반성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작은 쪽지와 함께 따뜻한 식탁을 준비했다. 쪽지에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우리가 늘 내 편이야. 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 딸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쪽지를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힘든 거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래? 아이들도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솔직하게 마음속 고민과 피로를 털어놓았다. 부모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했다. 서로 오해가 풀리자 긴장감은 사라지고 가족 식탁에는 웃음과 작은 농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속은 가벼웠다. 부모도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작은 쪽지와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과 감동임을 가족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손녀의 졸업식.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며들던 날 노인은 낡은 양복을 꺼냈다. 거울 앞에 서니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 졸업식이지. 작게 중얼거리며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했다.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마다 손녀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할아버지, 나 학교 다녀올게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졸업식장이 북적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박수소리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자리를 찾았다. 무대 위 교복을 벗고 단정한 머리의 수진이가 상장을 받는 순간 노인의 눈가가 젖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손녀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도 오늘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지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할머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정 한켠 벚나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노인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 꽃은 내 엄마가 너 졸업하면 꼭 주고 싶다고 하셨던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노인은 오래도록 손녀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손주가 남긴 감사 편지. 오늘 아침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손주의 글씨가 가득한 편지가 나왔다. 할머니, 지난주 함께한 과자 만들기 시간 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손주가 매번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몸이 불편해도 손주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들이 떠올랐다.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편지를 읽어주었다. 손주가 쓴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손주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져다 준 큰 감동과 사랑을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었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전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족에게까지 전해지며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할머니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주에게 전화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들의 깜짝 편지. 중년 아버지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퇴직 후 한동안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던 아버지는 늘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날 아들은 퇴근 후 몰래 편지를 준비했다. 손에 쥔 편지는 조금 떨리지만 마음을 담아 조심스레 글을 적었다. 아버지, 항상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아빠가 얼마나 저를 위해 힘써 오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힘든 일에도 웃으시던 모습, 가족을 지켜주려 애쓰시던 모습 잊지 않았어요. 요즘 아버지가 지치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지 편입니다.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노력,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나중에 편지를 발견했다. 처음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다가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런 편지를 내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 옆으로 와 앉았다. 아버지, 힘들어도 저랑 함께라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편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잔잔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사랑과 위로, 그 따뜻함이 집안 가득 퍼졌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오늘 아침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30년 만에 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자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친구를 맞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거실로 들어와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퇴직 후의 고단함을, 친구는 도시를 떠나 살아온 지난 세월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대화 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딸인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와 친구의 눈빛에는 오래된 신뢰와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와 친구는 거실 창가에서 함께 사진첩을 넘기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친구라는 존재였다. 오래된 친구의 방문은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큰 감동과 삶의 따뜻함을 남겼다. 아버지의 퇴근길 습관. 매일 저녁 6시 아버지는 정해진 길로 퇴근했다. 늘 같은 카페 앞을 지나며 잠시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습관이었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의 무게와 피곤함이 몸에 묻어 있었지만 그 잠깐의 멈춤에서 마음을 정리하곤 했다. 딸인 나는 어느 날 그 모습을 따라 나섰다. 카페 유리 너머로 혼자 앉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아버지를 보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외로움과 고민을 느꼈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작은 공책에 무엇인가를 끄적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내게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나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전해지는 마음, 그 손길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아버지의 고단함이 전해졌다. 며칠 후 아버지가 퇴근길에 들렀던 카페에서 나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딸에게 오늘도 힘내. 단순한 글귀였지만 아버지가 매일의 습관 속에서 나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다. 그 습관은 단순한 퇴근길이 아닌 가족을 향한 무언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만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앞 광장을 산책하곤 했다. 젊었을 때 교사였던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요즘은 손주들이 도시로 떠나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광장에는 몇 명의 동네 아이들이 모여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만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이 공을 굴리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렸다. 같이 해도 될까? 만철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공을 굴려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공놀이에서 만철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다. 공을 주고받으며 숨바꼭질을 하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장애물 코스를 함께 뛰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재치 있는 말과 체력에 감탄하며 더 큰 웃음을 터뜨렸다. 만철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행복감을 느꼈다. 손주들이 없던 날들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듯한 따뜻한 기분이 차올랐다. 놀이가 끝난 후 아이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다. 만철은 한참 동안 공터에 서서 아이들이 남긴 발자국과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처럼 매일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날 광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닌 세대를 초월한 우정과 사랑이 피어난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다. 만철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 손에 공 하나를 들고 미소 지었다. 작은 놀이지만 서로에게 전해진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장.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집안은 김장을 준비하는 소리와 향기로 가득 찼다. 55세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손끝에서부터 깊은 정성을 담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다. 옆에서 아들 이준호와 딸 이수진이 함께 도왔다. 엄마, 오늘도 양념 맛이 예술이야. 아들은 작은 그릇에 양념을 떠서 맛을 보며 감탄했다. 내가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네. 하지만 손맛은 연습으로 안 돼. 마음을 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미소 지었다. 손가락에 양념을 묻혀 배추 속을 채우는 동안 가족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릴 적 김장을 하며 엉망으로 흘린 양념 때문에 어머니가 웃으며 닦아주던 기억, 딸이 배추를 물로 씻으며 장난을 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김장이 끝날 즈음 수십 포기의 김치를 담근 통은 가족의 땀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김치와 따뜻한 밥을 올리고 앉은 가족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 김치 먹으면 정말 힘이 나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너희가 좋아하니 엄마도 행복하다. 김장 속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약통. 퇴근 후 오랜만에 들른 부모님 집.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약통이 눈에 띄었다. 날짜별로 약이 정리되어 있었고 엄마의 깔끔한 손글씨로 아침, 점심, 저녁이 정리돼 있었다. 엄마, 또 약 드셔요?
내 물음에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웃음 속에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며칠 뒤 출근길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 병원이었다. 엄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나는 그대로 차를 돌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생각보다 초췌했다.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엄마는 웃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전화 한 통하지 않았다는 걸.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그 괜찮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며칠 후 엄마 집에 다시 들렀을 때 식탁 위에 약통이 보였다. 그 약통 옆에 작게 접힌 메모 한 장. 약 잘 챙겨 먹기, 아들도 건강 챙기기. 나는 그 메모를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내가 엄마의 약통이 되어드려야겠다고. 오래된 창가의 편지.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집 거실 창가에 앉아 먼 산과 골목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함께 여행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매 순간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와 함께 쓴 사진첩과 편지가 남아 있었고 정호는 매일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늘은 특별히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아내가 젊은 시절 쓴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어요라는 글귀가 적힌 편지였다. 읽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오며 지난 세월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가 웃던 얼굴, 함께 걸었던 공원길, 손을 잡고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을 떠올렸다. 그때 손주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같이 사진첩 볼래요? 손주와 함께 앉아 사진을 넘기며 정호는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가 손주에게 해주던 말투와 미소를 떠올리며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아주었다. 정호는 깨달았다.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지만 추억과 가족을 통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움과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감동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순간임을. 창가에 앉아 편지를 품고 손주와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정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떠난 외로운 하루. 현수는 서울에서 홀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지방에 살며 자녀. 서연의 수능 준비를 위해 일주일 내내 집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히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가족 사진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다. 사진 속 아내와 서연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퇴근 후 동네 슈퍼에서 사온 간단한 반찬으로 혼자 저녁을 해결했다.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화면 속 웃음소리에 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지금의 외로움은 모두 보람으로 돌아올 거야. 밤이 깊어가자 그는 책상에 앉아 서연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했지? 아빠는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네, 아빠. 저도 아빠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곧 주말에 만나 뵐게요. 그날 밤 현수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선물, 큰 마음. 영수와 순자 부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요즘 들어 서로에게 소홀해진 느낌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영수는 마트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순자가 좋아할 만한 꽃이야 혼잣말하며 조심스레 포장했다. 순자는 그날 낮 동네 카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영수가 좋아할 만한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계산하며 포장을 부탁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을 건네며 조용히 웃었다. 영수는 꽃을 받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순자가 아직도 내 취향을 기억하다니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순자는 수첩을 열어보며 감동했다.
오래전부터 메모를 즐기던 남편이 요즘 기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작은 선물로 기억을 이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영수야, 이렇게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순자가 손을 내밀었다. 영수는 꽃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부부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선물 하나가 가져온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랜 세월 쌓인 사랑이 여전히 깊다는 사실을 다시 느낀 순간이었다. 작은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였다. 그들은 그날 밤 작은 꽃과 수첩을 곁에 두고 잠들었다. 긴 세월 속에서 소소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밤이었다. 중년 부부의 사랑. 중년의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다. 최근 들어 서로 바쁜 일상과 집안일에 치여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서 집에 들어섰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아내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평소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각자 TV를 보는 동안 아내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상자를 남편 앞으로 가져왔다. 당신 기억해? 우리가 첫 데이트 때 작은 손편지를 주고받았던 거. 상자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5년 동안 매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길. 남편은 손을 떨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냥 지냈던 것 같지만 당신 마음은 항상 느껴왔어. 그 순간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이벤트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인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짧은 쪽지 한 장과 작은 꽃 한 송이에 다시 살아났다. 부부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하겠다는 묵묵한 약속을 나누었다. 중년의 만남과 이별. 중년 남성 준호는 오랜 친구 수진과 만났다. 20년 전 대학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지만 각자의 삶에 치여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음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자 금세 대화는 깊어졌다. 그때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여행 기억나? 응, 못 다녀서 아쉬웠지만 좋은 추억이었지. 준호는 수진의 눈빛 속에서 변치 않은 진심을 느꼈다. 서로 삶의 힘든 순간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속 묻었던 감정을 하나씩 풀어냈다. 그러나 만남의 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수진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다행이야. 준호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했어.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덕분에 지난 시간들이 의미 있었음을 느꼈어.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진 두 사람. 짧은 만남이었지만 중년의 삶 속에서도 오래된 인연과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인생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도 진심과 추억이 남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직장 동료와 퇴근 후 맥주 한 잔. 오늘도 하루가 길었다. 중년 직장인인 나는 퇴근길 같은 팀에서 일하는 후배와 약속한 맥주집으로 향했다. 평소 업무에서는 다소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후배였지만 퇴근 후의 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맥주잔이 오가며 우리는 업무 스트레스, 가족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까지 나누었다. 특히 후배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소한 사건을 들려주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나의 퇴근길 습관, 아버지와의 등산 이야기, 그리고 결혼 초기에 웃지 못할 실수까지 이야기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간과 웃음이 쌓였다. 작은 가게의 조명 아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잠시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맥주 한 잔의 여유가 주는 감동과 재미는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중년의 삶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 그것은 바로 솔직한 대화와 웃음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꽃화분. 대학에 입학하며 서울로 올라온 민지는 매일이 낯설었다. 작은 원룸, 차가운 도시의 공기, 바쁜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이 쌓여갔다. 하루는 강의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택배 상자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할머니. 상자 속엔 흙이 묻은 작은 꽃화분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우리 민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말라고 보낸다. 물은 이틀에 한 번만 주면 된다. 꽃이 시들면 마음도 쉬라는 뜻이란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울컥 눈물이 났다. 그날 이후 꽃화분은 민지의 하루 시작이 되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오늘도 힘내자라고 혼잣말했다. 기숙사 친구들은 그 꽃 진짜 잘 자란다며 부러워했지만 민지는 알았다. 그건 물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어느 날 시험 스트레스로 지쳐 화분을 챙기지 못한 날이 이어졌다. 며칠 뒤 시든 꽃을 본 순간 편지의 한 줄이 떠올랐다. 꽃이 시들면 마음도 쉬라는 뜻이란다. 민지는 화분 옆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울었다. 그리고 다시 햇빛 아래 화분을 두었다. 몇 주 뒤 놀랍게도 작은 새싹이 다시 올라왔다. 민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할머니에게 보냈다.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그 꽃처럼 우리 민지도 다시 피었구나. 민지는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시의 바쁜 공기 속에서도 그 작은 화분은 여전히 고향의 냄새와 할머니의 품을 품고 있었다.